안녕하세요, 뿔라리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8월 6일에 60회 한능검 시험을 봤고요. 먼저 짧게 시험을 본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시험장에서 늦게 퇴실한 편이었고 엄청 열심히 보고 나와서 끝나고 나와서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시험이 끝났다는 그 느낌의 기분이 일단 좋았고, 에이 적어도 1급은 넘지 않았을까? 그런 기분이었는데 막상 채점을 해보니까 점수는 그닥 높진 않았지만 그래도 1급은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시험에 비해 어려웠는지 쉬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쉬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심화랑 기본이 있는데, 심화는 1급, 2급, 3급, 기본은 4급, 5급, 6급 이렇게 있어요. 1급은 8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 2급은 70점 이상, 3급은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니다. 또 기본 시험에서는 80점 이상이 4급, 70점 이상이 5급, 60점 이상이 6급 이렇게 있어요. 총 50문항이고 100점 만점에 시험 시간은 80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시험을 본 목적은 썸네일에서도 보셨다시피 막 모의고사에서 한국사를 5등급을 맞기도 하고, 근데 또 그 다음에서는 막 2등급, 1등급 막 이런 식으로 등급이 널뛰는 느낌? 이게 실력으로 푸는 게 아니라 약간 감으로 시험을 보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확실하게 한국사를 진짜 내 지식으로 갖고 가고 싶었어요. 그것도 있고, 저는 최태성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여기서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보면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거기서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느낀 게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지금 이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고 우리 조상님들의 엄청난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나는 이 시대를 살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인간 강사가 아니라서 말을 멋있게 못하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멋있는 것 같아서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서.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아무튼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공부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그냥 제가 맘대로 공부한 거라서 너무 진지하게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준비 기간은 저는 한 3주 정도 공부하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막 놀러 가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래서 진짜 딱 공부한 날만 하면 2주 정도 될 텐데, 베이스는 어느 정도 있었냐면, 제가 작년에 고3 현역이었으니까 수능 공부를 한 한국사 베이스? 그러니까 베이스가 없지는 않았죠. 제 플래너를 좀 보여드리자면 8월 6일이 시험이었고
7월 셋째 주부터 플래너를 쓰기 시작했는데 첫날에는 이렇게 의지가 가득했는데 뭔가 갈수록 나태해지죠. 이렇게 여행 간 날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플래너를 썼어요. 마지막 날에 그나마 좀 했고 갈수록 나태해졌던 것 같아요. 제가 플래너를 대충 보여드리긴 했는데 갈수록 해이해지기도 했고 되게 적게 공부한 날도 있는데 그래도 하루도 책을 안 펴는 날은 없게 했고 공부 시간을 써놨잖아요. 저거는 진짜 집중한 시간만 딱 재서 해놓은 거거든요. 딱 공부를 하려고 앉았으면 1시간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 진짜 다른 생각 안 하고 공부에만 딱 집중해서 내 모든 신경을 여기에만 쏟아붓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할 때는 했고 그다음에 이 최태성쌤 유튜브 채널에 가보시면은 한 달 전 정도부터 매주 금요일 밤에 라이브를 진행하시거든요. 거기서 막 숙제도 내주시고 여러 말씀도 해주세요. 너무 계획 세우는 게 막막하다 그러신 분들은 그거 챙겨보시면서 숙제에 따라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의를 들어야겠죠? 유튜브에 가면은 무료로 강의가 있어요. 그거를 들어요. 이렇게 쓰면서. 근데 많이 지저분하고 글씨가 개떡 같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판서가 이미 이쁘게 잘 되어 있고 내가 쓴 건 어차피 나중에 안 볼 거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한번 쓴다는 거에만 의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듣고서 얘네를 읽어요. 이거 여기까지 쭉 읽어요. 너무 막 외운다는 생각으로 읽지 말고 그냥 한번 쭉 읽는다는 느낌? 한 글자 한 글자 안 읽는 글자는 없게 너무 빡세게 외운다는 느낌은 아니고 이걸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약간 쉬는 시간 한 강의 듣고 여기까지 다 읽으면은 집중해서 하면은 좀 쉬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쉬고서 문제를 풀어요. 왜 좀 쉬냐면 좀 쉬고서 이걸 다시 똑같은 내용을 다시 보면 복습이 되거든요. 아무튼 문제를 여기를 가리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한 문제 풀고 이거 다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거 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별 채우기 이거를 한번 쭉 채우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한 번 하고서 다 지워놨었어요. 다 지워놓고 나중에 시험 직전에 이걸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있는 건데 이거를 지워요. 그 다음에 다시 다음 강의를 들어요. 그러고서 다시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강의 듣고 이거 뒤에 있는 거 읽고 좀 쉬었다가 문제 풀고 별 채우기 하고 지우고 그 다음 다시 다른 강의 듣고 네, 그렇게 교재는 공부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시험이 토요일이면 그 전날인 금요일 밤에 전야제라는 걸 하시거든요. 쌤이 라이브로. 그거가 되게 유명해요. 그거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니 또 나갔어. 메리야! 두부! 또 나갔어. 아니 왜 이래? 그러면 두부야. 한참 기다렸더니 다시 여기 메리가 왔어요. 맞아, 전야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저는 쌤이 신도 아니고 어떻게 이거를 때려 맞추겠어 했었는데 시험을 보면서 진짜 오 이게 나오네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제 전야제는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부 왔어. 그리고 브록으로 이런 연표가 있는데 저는 이것도 잘 활용을 했어요. 같은 이름의 왕이 서로 다른 시대에 있는다든지 갑자기 약간 이게 어느 시대였지? 헷갈릴 때 이렇게 한 번에 찾아보기 좋아서 그런 거 헷갈릴 때 이렇게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기출 책인데 저는 갈수록 나태해지면서 결국 기출을 통째로는 한 번도 못 풀어보고 시험을 보러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저처럼 하지 마시고 기출도 중요한 거 다들 아실 테니까 기출책 구매하셔서 실전처럼 통째로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 첫 번째, 시험 접수인데요. 저는 이게 그렇게 빡센 줄 몰랐어요. 있는 건 시험 접수가 티켓팅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무 때나 접수하면 널널한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저는 다행히 제가 딱 그걸 알아볼 때가 추가 접수인가? 하고 있을 때여서 무사히 접수를 했고 근데 제 주변 시험장은 이미 다 마감이어서 저는 임시 시험장으로 했었어요. 이게 접수가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은 잘 알아보고 하시길. 그 다음에 시험장 갈 때 준비물. 일단 수험표 제일 중요하고 신분증 중요하고 필기구 이거면 되는데 아날로그 시계? 손목 시계? 그리고 저는 시험장 갈 때 이거 2개만 갖고 갔습니다. 한 시험이 10시 시작인데 저 한 9시에 도착해서 이거 좀 읽다가 시험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장에 가면 자리가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모르고 그냥 선착순인 줄 알고 좋아하는 구석진 자리 가서 앉았는데 원래 자리분이 오셔서 여기 자리 맞으시냐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 자리를 갔거든요.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시험 같은 거 볼 때마다 항상 하는 꿀팁 같은 건데 시험을 다 보고 나서 마킹까지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번호별로 개수를 세봐요. 예를 들어 한능검이 50문항이니까 뭐 1번 13개, 2번 9개, 3번 11개, 4번 몇 개, 5번 몇 개 이런 식으로 다 세봐요. 마킹한 거를 보고 이렇게 쭈르륵 세면 더 빠르거든요. 마킹한 거 1번 쭉 따라가면서 1번 몇 개, 2번 몇 개 이렇게 다 세고서 그거를 다 합해서 50개가 맞는지 봐요. 마킹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게 보고 그 번호별로 개수를 비교해봐서 예를 들어 4번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50문항이면은 한 10개씩이 적당하겠죠? 딱 10개씩은 보통 안 될 텐데 4번이 한 15개고 3번이 막 8개 막 이렇게 너무 편차가 크다 이러면은 앞에서부터 쭉 4번 한 거 위주로 다시 살펴보면서 4번 했던 거 중에 헷갈리는 게 없나 4번인지 3번인지 헷갈리는 게 있었다면 3번으로 바꾸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번호 몇 개인지를 세봐서 편차가 큰 거는 약간 좀 옮겨보고 그렇게 하면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건 응시료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정보인데 이렇게 자격증 지원 사업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각 지역별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이런 혜택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그 선지 중에 비역사적인 선지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선지들이 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2월에 연고라는 제청사를 열었다. 연고가 8월 아닌가? 12월 맞나? 12월에 연고 맞나? 이렇게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 선지 하나는 다 맞는 소리라는 거예요. 키워드 하나 맞으면 그게 정답인 선지라는 거. 막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사자 조이는 맞는 것 같아. 선인? 이거 아니지 않았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몇 점 이상 1등급, 몇 점 이상 2등급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등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좀 어둡게 말할까요? 그래서 절대 등급 그렇게 딱 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 1급이 목표다. 그럼 80점 이상을 맞아야 되죠? 이게 1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 이렇게 있는데 3점짜리가 어렵겠죠? 물론 점수가 높으면 좋지만 킬러 문제 몇 개 놓쳐도 1등급은 합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주부를 불러볼까요? 주부예요. 빨리. 그럼 마무리만 치면 된단 말이야. 네, 이렇게 오늘 다시 들어왔다. 다시 나갔네.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료로 좋은 강의 제공해주신 최태성 선생님께 감사드린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고, 이 영상이 한능검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